시진핑으로서는 이 경주에 오는 게 일종의 꽃놀이 팬 것 같다. 북한이 원하는 게 동결이거든요. 동결하고 제재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북일 수교를 하면 통일은 사실 더 어려워지죠. 자, 지금 이제 에이펙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뭐 회담을 할 것이다.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고세를 못 참고 얘기했네요. 통화 내용을.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10월 말 11월 초죠. 경주에 온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전지가 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경주 에이펙이 올해 제일 큰 그 다자무대, 특히 미중 빅게임. 만일에 시진핑 트럼프가 만나면 트럼프 집권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이거든요. 네. 양측이.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죠. 일단 관세가 아직 미봉책이고 지금 양측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안 대만 문제 또 할 얘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예, 왜냐 최근에 김정은이 전등절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이 얽히고 설켜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경주에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빅게임이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그 전조 증상이 좀 있었죠. 틱톡 인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중 화해 모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이게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양쪽이 화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 강도만 좀 약해진다 예.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 죽어야 하나 쓰러져야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타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거고, 중국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난다는 거고,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전승절 때 보여줬던 시진핑이 보여준 첨단 무기들은 모두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거이면서도 그게 미국 본토 억지력보다는 양안 분쟁 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을 투사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바로 앞마당 전쟁에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죠. 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어떠거라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되지만 앞마당에서만 싸운다 그러면은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네. 첫째 그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이 중화민족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이니스 드림,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이 중국몽과 중국몽을 구현할 군사력을 보여준 게 이번 이 중국 전승절이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분 나빠했잖아요. 뭐 니들 잘해봐, 음모하지, 음모 꾸미고 있지. 근데 셋이 모여서 북중러. 시진핑한테 푸틴과 김정은한테 안부 좀 전해줘. 그럼 이제 약간 비꼬았거든요. 그럼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푸틴을 견인해내고 또 김정은과의 세컨드 라운드를 해도 결국은 중국의 고립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불리한. 근데 셋이 만났잖아요. 테난먼 성에서 우푸틴 좌정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것도 떼놔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셋이 찰떡궁합으로 그러니까 비아냥거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이 경주에 오는 게 일종의 꽃놀이 팬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북러 밀착으로 김정은이 푸틴한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삐졌었거든요, 시진핑이. 근데 이번에 테난먼 성으로 불러서 옆에 세워줌으로써 많이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경주에 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 안 하고 그냥 가겠어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 관계가 약간 이상전선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투자, 그 다음에 조지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회복하고 한중 관계도 일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면
시진핑은 꽃놀이 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경주 에이펙에 온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질 않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거나 그럼요. 가장 그 서로 상처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타협점 정도 찾는 그렇죠. 정도. 상황 관리 정도.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죠. 또 트럼프는 그럼 손해보느냐?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관세 타켓인 중국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뭘 해도 빛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라는 식의 서사를 완성하려고 하겠죠.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시진핑 트럼프가 만나는 데는 자기들 셈법이 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이 왔을 때 우리 한중 정상회담도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냥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상대를 만나러 오는 거지 한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기는 해요. 저는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왜냐? 11년 만이거든요. 네. 11년 만에 왔는데 얼굴만 보고 그냥 간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집어놓은 국제질서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파고들 수 있는 입지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너무 심하잖아요. 카타르까지 때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게 트럼프거든요. 네. 다른 동맹은 등치면서. 그때는 이번에 카타르를 때리는 미사일이 사우디 영공을 지나갔거든요. 사우디는 수모죠. 사우디에도 미군들이 있고 카타르에도 미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동시에 무시하고 카타르를 때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하고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어요. 파키스탄 핵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트럼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파키스탄이 결정적으로 친중 국가거든요. 네. 그럼 이스라엘에 주목하는 사이에 지금 그동안 공들였던 빈살만이 미국에 대해 실망하는 거죠. 니네들 무기 사주고 니네들 패트리엇 부대가 있는데 내 영공을 이스라엘 때려 지나가고 카타르를 때려? 카타르는요. 미국 무기 내가 샀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이게 다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중국의 입지를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된 중국이 있는데 원래 또 사우디가 중국이랑 친했어요. 7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질러 놓은 미국 중심의 질서를 파고 들어가는 게 지금 시진핑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11년 만에 방한해서 우리하고 돈독하게 해놓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는 것보다 이 회담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아주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속보로 나오게 김정은의 언급이 나왔잖아요. 드디어 그 미국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남북한은 절대 두 개의 국까지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 못 박아놓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정도 수준에서도 우리는 회담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미 7월 29일 날 담화에서 수뇌분들 김정은 트럼프의 친분 관계를 인정한다 말했어요. 네. 김정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비핵화가 아니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애하는 거예요. 여정이가 나와서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날 건데 내가 하노이에서 창피당했으니까 비핵화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자, 핵을 개발하는 걸 중단하는 걸 동결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있는 걸 축소하고 마지막에 완전한 비핵화 요 동결 단계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럼 동결은 비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동결이거든요. 동결하고 제재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동결만 해도 성과거든요. 왜냐? 동결만 해도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 만날 거야? 근데 비핵화는 아니야? 트럼프, 그래. 그 비핵화 아니고 일단 동결부터 해. 동결부터 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는 이해해. 그러면 선박자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기적인 합의는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에이펙 때 만나는 거 아니야?
에이펙 때는 안 만나죠. 왜냐? 우리 마주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경주에 오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은 트럼프와 시진핑인데 그렇죠. 가면 들러리 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019년 6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고 그 6월에 트럼프가 도쿄에 옵니다. 그러면서 전날 김정은한테 트윗을 날려요. 내일 만나자. 그 내려왔잖아요. 네. DMZ에. 그것도 해 웃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 에이펙에 왔다가 DMZ에서 만날 가능성. 그때 이제 미국 전문가는 시진핑이 있으니까 베이징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베이징이 가능하다면 블라디보스토크도 가능하죠. 그렇죠. 가까우니까 푸틴 중재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지금 보면 우리 정부는 동결 임시 조치로 항구적인 건 아니고 받아들이겠다. 중단 안정하니까. 네, 북한은 비핵화만 아니면 나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야 만나서 얘기하자 일단. 그러면 동결이면은 다 입장에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은 그 비핵화 아니야? 트럼프는 동결이니까 내가 해낸 거잖아 성과. 그다음 우리 정부는 그래 어쩔 수 없어 현실론이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협상의 물꼬가 터질 개연성들이 입지가 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바로 또 입장이 나왔네요.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이 계속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근데 그것도 공자님 말씀인 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숨은 마음은 이제 북일 수교예요. 핵 개발과 관계없이 북일 수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북일 수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수교하게 되면은 그 배상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려고 환장했어요. 왜? 돈을 주게 되면 참 슬픈 얘기인데 한반도 분단을 영구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북한 체제를 살려주고 그 돈이라는 게 일본의 물품들로 들어가거든요. 북한 경제를 일본 경제에 포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대외 교육이 1년에 30억 불 수준인데 최소 이 수교 배상금이 100억에서 300억 달러예요. 네.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죠. 그렇죠. 김정은도 그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북일 수교를 하면 통일은 사실은 더 어려워지죠. 일본이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인구 8천만의 거대한 단위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거 두렵죠. 이웃에 또 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경쟁자자. 거기다 잘못하면은 핵국가 아니에요. 핵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개발한.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남북미 정상회담 때 아베가 그렇게 회방을 놨잖아요. 그렇죠. 막 못하게 하고 무슨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가면 자기들만 낙동강 오래 해야 되니까. 일본의 국익인 거죠, 그거는. 냉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 통일을 뭐 바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이브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이게 상황이 돼간다고 하면 근데 국내에서도 좀 그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북핵이었으니까 이거 비핵화에서 인정해주자. 결국 현실론이긴 하지만 결국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체적인 우리 방어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핵을 동결에서 최종적인 합의다. 그럼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동결이 이게 입구다. 들어가서 계속 간다. 라고 논리적인 타당화를 시키면 그런 형식을 갖추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판들이 중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일단 잠정적 합의, 인터림 스테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잠정적 합의는 이미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현실론으로. 네. 누가 해도 동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결에서 끝나면 이제 북한에게 용인되는 거고 동결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동결을 입구로 단계적으로 북한 행동을 축소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보장이 없죠. 동결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동결에서 너무 많은 완전한 보상이 다 주어지면 북한이 추가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건 이제 협상의 묘죠. 근데 사실 이번에 북중러
이 삼자 회담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삼국이 더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서둘러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을 뭐 이 북중러 이것을 통해서 다 얻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김정은의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국의 이제 뭐 경제 지원이 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최고인민회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랬는데 시간은 북한 편 아니에요. 이번에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 독일 재단에서 용역 의뢰로 나온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러시아에 지원한 거에 9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다. 아, 98억 달러어치를 지원했는데 받은 건 12억 달러다. 그 갈 때 뭐 이렇게 계산 뭐 금액이 됐든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추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달러는 뭐 한 푼도 못 들어갔다. 왜냐? 벌크 캐시는 스위프트 국제금융공동망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수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러시아에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지배층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달러가 러시아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지금 그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한 거고 김정은은 그러니까 그러한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온기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시간은 지입으로 말했지만 트럼프 편인 거죠. 갈수록 북한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러 밀착했지만 별로 북한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도 시진핑 그냥 잘해보자 그랬는데 김정은은 경제하고 무역을 콕 집어서 심화시키자고 말했어요. 네. 절실한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북중러 밀착은 북한의 미래가 아니다는 걸 김정은도 안다. 해법은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출에 교육의 95%를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안다. 아닌 척하지만 아니 좋은 추억을 가졌다고 그 말 왜 해요? 나 삐졌다고 나 하노이에서 나 때렸지 절대 안 만나 이래야 되는데 좋은 추억을 가졌다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이거 올 초서부터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애를 했는데 작년 말서부터. 이제 답이 나온 거잖아요. 나도 좋은 추억이. 좋은 추억 뭔 좋은 추억이에요. 그 하노이에서 뺨 맞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나겠다는 얘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좀 그 화해 무드가 좀 더 강하게 조성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은 남북 간에 할 일이 없어요. 쟤네들이 완전히 삐졌기 때문에. 근데 북미가 물꼬를 트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안 쓰잖아요. 합의해도 돈은 우리 보고 너네가 내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왜 내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평화배당금이에요. 상황 관리해야 되니까. 경수로 캐도 사업 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냈어요. 북한 경수로 지원. 네. 그거 뭐 우리가 왜 주느냐? 어쩔 수가 없어요. 한반도 관리. 평화 비용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남북 간에 여지가 생기겠죠. 그러나 그때도 통일 대상은 아니고 너는 다른 나라야.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당연히 받아가는 돈 받아갈 거야. 북한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것도 현실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통일은 이제 어렵다. 현실적으로. 독일은 통일을 포기해서 통일이 됐어요. 아. 독일은 통일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고 통일부도 없었어요. 내독부였어요. 통일부를 내독부로 바꿨어요. 네. 그러나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북한이 아무리 저래봐야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강한 경제, 국방,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면 시간이 해결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자기 편이다 얘기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또 그만큼 급한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못 숨겨요. 김정은, 김여정. 말 들어보면 다 속마음 다 나와요. 그래요? 만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 확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